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반갑습니다. 가져온,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첫 번째 질문은, 질투라는 키워드인데요. 제가 요즘 찰리먼거 그 중국어 영상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찰리먼거 그 중국어 영상 이렇게 많이 듣는데, 가장 그래도 많이 언급하는 그 키워드가 이제 질투더라고요. 심지어 이게 인간들이 망하는 게 이 질투라는 것 때문에 망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의 그런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질투는 인간이 가장 흔하게 가지는 감정이고 인간이 보편적인 심리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흔하게 가지는 이 질투심을 어떻게 하면 잘 다룰 수 있을지, 그리고 질투라는 이 키워드를 대표님께서는 또 어떻게 쪼개주실지 궁금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제일 싫어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거든요. 이기적인 사람 정말 제가 알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예전에 호주에서 여자친구 사귀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저한테 너무 잘 대해주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어느 순간 정이 떨어졌냐? 우리는 그때 하우스 쉐어 하다 보니까 그 하우스메이트가 있단 말이에요. 홍콩에 있는 사람도 있었고 어쨌든 여러 명이 그 저기 부엌에 나와서 이제 밥을 먹고 이렇게 할 때 그 나를 챙겨준 건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역으로 너무 이렇게 야박하다고 할까? 어쨌든 그런 모습이 보여졌는데 바로 정이 떨어지고 그 뒤로부터 정이 안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 해주는 건 좋은데 언젠가 저 여자의 그 마음에서 저런 식으로 저 다른 사람한테 대했던 거를 나한테도 언젠가 대할 거다라고 하는 그게 무의식적으로 길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사귀면은 결혼까지 보거든요. 누구나. 왜냐면 좀 저는 약간 보수적인 거예요. 좀 그런 면에서는. 근데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기적인 사람은 생각이 작은 사람들이에요. 생각이 코딱지만 내가 그때도 내가 생각이 내 자신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나보다 생각이 더 작은 사람들이 있는 거에 있어서 내가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나랑 비슷한 생각이 있으면 비슷하니까 뭐 그런 취향이 있겠죠. 근데 나보다 훨씬 작아 보이는 사람은 작아 보이는 게 그대로 보여졌나 봐요. 그때 스물셋, 스물네밖에 안 되는데. 어, 근데 이기적인 사람을 늘 싫어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왜 이기적일까 하면 이기적인 사람들하고 오래 갔던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을 제가 가장 혐오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혐오하는 그 어떤 본질을 보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지가 멀쩡해가지고 저렇게 징징대지? 그게 다 뭐냐면 생각이 작아서. 그리고 징징대는 것들을 보면 징징대는 기준이 있어요. 그 징징대는 기준이 뭐냐면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질투의 속성이라고 생각해요. 질투의 속성은 대가리가 닭대가리인 거예요. 좀비 대가리. 그냥 말 그대로 되게 생각이 작은 거죠. 생각이 작은 사람들은요, 돈 많이 벌면 더 큰 재앙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돈을 많이 번다고 그 사람 부유한 사람이 아닌 거 알죠? 돈 많이 벌어도 가난한 중산층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그렇다고 해서 관대해서 도사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예. 법륜 스님처럼 막 이렇게 막, 예? 스님이 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 자본주의에 안 맞아요. 그런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다양성으로 봤을 때는. 근데 제 리그는 아니에요. 저는 돈을 벌어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돈 벌게 만들어야 되는 업을 가지다 보니까 전 뾰족하게 가야 되는 건 있어요. 근데 돈을 벌더라도 윤리와 도덕 지키면서 돈 벌 수도 있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 없이 내 몸을 팔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내 영혼을 팔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내가 함께하고 존경하지 않는 사람하고 늘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도 내가 함께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전 내가 존경하지 않으면 단 1시간, 단 30분, 단 10분이라도 그 룸에 같이 있는 갇혀 있는 그 자체를 난 싫어하는 거. 네. 어렸을 때는 그 싫은 거를 최대한, 예, 이게 어떤 기분인지를 안에는 알러지 반응이 있는데 그게 어떤 기분인지 몰라가지고 시간 좀 끌었을 때는 있는데 지금은 대놓고 이제 페이스에 말을 하거나 아니면 함께 안 하려고 하겠죠.
최근에 교회 같은 커뮤니티에서 우리가 같이 포럼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중에서도 때로는 알레르기 반응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런 포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대화하는 방식을 보면 늘 똑같아요. 되게 말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들어보면 왜 이렇게 계속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계속 똑같은 이런 얘기를 포럼 하는데 더 나아지는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제 입장에선 청년이고 이렇게 보면 그냥 기본적인 틀 안에 갇혀 있는 느낌이라 할까? 그거를 저는 항상 그 박스 밖에서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거를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게 교회 안에서는 또 그러지 말까 그럴까 이런 것들 또 갈등하는 거예요. 예전에 20대 때 그랬던 것처럼 항상 전 룸 안에 누군가랑 함께 하다 보면 그게 늘 알러지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더 나은 사람하고 함께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작은 사람이 되면 질투를 하게 돼요. 작은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질투하는 사람. 질투를 누가 더 할까요? 물론 부자들 사이에서도 질투가 왜 없겠어요. 근데 질투는 대부분 결핍한 사람들이 질투를 해요. 결핍의 기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질투를 해요. 결핍의 기준을 누가 더 많이 가지고, 부자들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결핍할 필요도 없는 것도 가지고도 결핍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부자들은 적어도 주제 파악해가지고 어때? 그 자리까지 갔단 말이에요. 운으로 가든 어쨌든 그걸 관리하고 계속 유지한다는 건 주제 파악하고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운이 좋다는 건데 어쨌든 생각이 작으면 리스크를 그렇게 테이크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질투만 할 거예요. 질투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작으면서 내가 평생 살 거냐? 아니면 질투라고 하는 이 속성을 제대로 파악해가지고, 아, 이제라도 내가 질투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질투 대신 어디에 집중? 질투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질투 대신 어디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어때요? 생각이 큰 사람들은 다른 카테고리, 다른 키워드에 집중하다 보면 질투를 생각할, 그게 새싹이 그게 커질 결을 안 주는 거죠. 네. 저는 그게 전략인 것 같아요. 질투를 생각이 작은 닭대가리에 나 비교를 하는 거. 그리고 그런 사람들 나 혐오를 하는 거고. 기준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특징이에요. 저는 그냥 생각이 작은 사람은 싫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이 작은데 작은 주제를 모르는 사람들을 혐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심지어 포럼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런 사람들 혐오하는데 저도 창세기 3장에 이게 빠진 거 맞겠죠 하는데 창세기 3장에 나도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창세기 3장이 다른 사람들이 창세기 3장 똑같은 거 빠지더라도 난 내 창세기 3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말은 뭐냐면 누구나 다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정말 다양한 그 기준을 가지고 질투하는 사람들 보면 누가 더 낫다, 안 낫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지금 포인트는. 근데 누구나 다 거기에 시달리고 있다면 최소한 질투, 그 질투에 대한 그 속성은 우리가 알고 그것만은 넘어가자 이거예요. 질투의 속성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생각이 작은 거라고. 그리고 생각이 작은 사람들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걸 생각을 못 해요. 참 웃기는 게 이기적인 사람들도 돈 많이 벌 수도 있겠지만 이기적인 사람들이 가장 자신한테 비참해요. 사실은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질투를 얘기하다 이기적인 사람까지 오고 생각이 작은 사람까지 왔는데 저는 이게 속성이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질투하는 사람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래요. 그리고 누구를 질투하는지 가만히 보면 질투하지 말아야 될 사람까지 질투하는 거예요. 아니, 쟤를 질투한다고? 저 금액을 질투한다고? 저 자동차를 가지고 질투한다고? 아니, 저 라이프 스타일을 질투한다고? 그게 질투할 거냐? 그 질투하는 거를 보고 어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걸 질투하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질투하려면 차라리 더 큰 걸 질투하든가. 누구는 외제차를 그냥 벤츠 뭐 E클래스를 질투할 수 있는데 왜 그걸 질투하냐? 아예 비행기를 트럼프처럼 비행기를 내가 못 타고 있는 걸 질투해야지. 트럼프 비행기를 보면 질투해요? 안 질투해요. 근데 옆에 누군가 옆집에 있는 사람이 뭐
벤츠 뭐 E클래스, S클래스를 뽑으면 어때? 질투한단 말이에요? 뭐 친구가 예쁜 여자친구를 데리고 술자리에 데리고 오면 질투한단 말이에요? 아니, 아무리 예쁜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도 그 여자친구가 뭐 엄청 뭐 부자예요? 그 여자친구가 뭐 엄청 깊은 여자인지 아니면 어떤 여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그 예쁜 여자라고 하는 그 기준이 또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질투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때? 그런 끼리끼리 어울리면서 질투의 대상자가 되면서 어때? 그게 다 머리가 닭대가리만큼 작은 생각 기준을 가지고 어때? 그 기준을 어때? 다양한 기준, 가난한 사람들이 이 기준을 대부분 만든 거예요. 걔네들끼리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질투를 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유튜브 누군가는 막 10만, 20만 됐더라. 나는 아직도 10,000명도 안 하는데 그걸 질투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질투할 거, 그 숫자를 질투할 거면 끝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누굴 질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질투하게 만들면 어떨까? 그러니까 구조를 이런 식으로 안 바뀌어요. 가난한 사람들 특징이 뭐냐? 창의력이 떨어지고 닭대가리니까. 닭대가리 특징이 뭐야? 닭대가리란 말이야. 창의력, 우린 사람 대가리를 가졌는데 사람 대가리하고 닭 대가리 차이가 뭐야? 창의력을 발휘하냐?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박스 안에 인아웃 할 수 있냐? 없냐? 이 차이 아니에요? 답이 됐어. 네. 질투의 속성. 생각이 짧다. 이기적인 사람이다. 징징거린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거는, 이 질투라는 키워드에 이런 것들이, 어, 따라올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거 이제 들어보니까, 진짜 그런 질투심이 이제 생길 때는 이런 어떤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생기는구나.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작은 것은 질투하지만 큰 것은 또 질투를 안 한다는 얘기도 또 되게 재밌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작은 생각에 너무 갇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네, 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소비에 관한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찰리 먼거 그 영상에서도 소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는 이 남들의 시선을 위한 소비. 그러니까 찰리 먼거는 이런 소비를 하는 것을 자기의 그런 지능을 치욕스럽게 하는 것과 같다고 말할 정도로 이런 데는 10원 한 장을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대표님께서는 이 소비에 대해서 어떤 태도나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지출이 바뀌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져요. 소비도 아까 패턴 구조를 바꾸는 거랑 패턴 똑같아요. 내가 알아야 소비를 또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소비를 알게끔 소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한테 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요. 내 자신한테 투자라고 하면 아니, 너 교육팔이 하니까 자신한테 투자하고 또 결국에 너한테 이득 되니까 자신한테 투자를, 나 자신한테 투자라는 그런 방식이 아니죠. 자신한테 투자하는데 나 같은 사람 찾는 것도 투자겠지만 본인 책 한 권 사는 게 그게 나랑 뭔 상관이에요. 근데 자신의 투자한다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잖아요. 자신한테 투자라고 하는 건 나 같은 강의팔이, 교육팔이 한두 명이에요. 성공팔이 한두 명이에요. 아니에요. 여러 명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여러 명한테 다 찾아볼 수도 있고 나는 몇십만 원짜리 티켓은 없지만 몇십만 원 티켓 파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부터 하나하나. 그리고 책을 한 권만 사는데 10,000원이지만 10권 사면 최소 10만 원 이상은 든단 말이에요. 10권, 100권. 저는 1년에도 100권은 같은 건 쉽게 산단 말이에요. 그럼 책값만 몇백만 원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신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예전에 투자했다 지금은 안 할까? 책이라고 하는 건 안티프레질 속성이 있어가지고 계속 증식해요. 많아져요. 그리고 점점 책에 대한 퀄리티도 다각화되고 좋아져요. 예. 그리고 정말 많이 읽고 싶은 책들이 너무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출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어지는데 그 지출을 바꾸는 게 뭐냐? 1번이 뭐냐? 내 자신한테 투자해 뭐 어떤 지출을 해야 되는지 보이는 거예요. 자신한테 책에 투자하는 게 어떻게 달라지냐? 책에 투자했기 때문에 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고, 내 포지셔닝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내가 어떤 식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내 고객은 무엇이고, 고객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사람하고 내가 거래를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걔네들한테 뭘 줘야 되고, 그리고 내 고객으로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거고, 그 전반적인 시스템도 있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게 있고, 장인 경제와 우리 규모 경제가 있듯이, 이게 모두 다 어때요? 하나의 구조란 말이에요. 구조를 나한테 맞는 구조, 레버리지 구조 다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한테 맞는 것들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100권 읽었는데 한 권이 나한테 맞아요. 그 한 권이 100권의 조각조각 다 조기를 다 어때요? 조각조각이 나한테 맞는 거지 100권 중에 한 권이 나한테 맞는 게 아니에요. 한 권만의 분량만 나오는 거예요. 쉽게 굳이 뽑자면. 그건 뭐냐? 나한테 그래도 맞는 걸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봉리의 힘으로 1년 동안 찾은 거랑 10년 동안 찾은 거랑 또 달라요. 내가 돈을 얼마 벌면서 찾은 거랑 또 달라요. 그러니까 소비를 바꾸면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지출을 바꾸면 내 인생, 지출이야 돈을 잘 써야 돈을 잘 버는 거예요. 그럼 1번이 뭐예요?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막 지금 발로도 막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잖아요, 지금. 그건 뭐냐면 1번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럼 2번이 뭐냐면 그 중에서 내가 가장 비벼볼 만한, 경제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다라고 하는 게 딱 보여요.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돈을, 아니 100권을 읽고 한 권을 뽑는 게 엄청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삽질을 하면서 어때요? 내가 한 권을 얻어가지고 그 정답을 언땡 하고 얻는 게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100권을 읽으면서 내가 시달렸던 게 포인트예요. 그 시달리는 게 급성 스트레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급성 스트레스가 없이는 어때요? 내가 만성 스트레스를 제거할 수 없는, 만성 스트레스는 우리를 죽여요. 우리를 암 걸리게 만들고, 만성 스트레스는 우리를 영원히 가난이란 지옥에서 못 벗어나게 만들어요. 근데 그 과정이 뭐냐? 급성 스트레스. 내가 하기 싫은 일. 하기 싫은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책 하면 어떤 책을 읽기 좋아해요? 나한테 맞는 책을 읽기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금융에 관한 책을 읽으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주식 용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어때? 벌써 그 사례가 뭔 말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럼 책이 안 읽히면 어때?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는 건 우리가 또 책을 덮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필요할까? 필요해요. 누구는 그걸 책으로 썼는데 우리는 소비하는 것도 어때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걸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러다 보면 어때요? 내가 전략적으로 내 경제를 다룰 수 있겠죠. 그럼 경제를 전략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그런 영향을 줘요. 그리고 내가 했던 거를 어때요? 내 자녀들한테 그걸 복제해 주겠죠. 내 주변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 복제해 주겠죠. 나의 평생 제자들한테 내가 복제해 주겠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들이 유튜브에 많아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 제가 본 이렇게까지 표현한 사람 많지 않더라고요. 왜? 다들 격식을 차리고 다들 뭐 하냐? 편집에 많이 집중하고 있고, 예, 다들 그럴싸하게 그냥 대형 유튜버들 따라 하려고 하고, 전 저의 길이 있어요. 저희 시스템이 있어요. 그리고 제 시스템을 사람들 복제하는 걸 더 수월해 하더라고. 자, 소비를 바꾸면 인생이 바뀌어요. 저는 그렇게 바뀌었어요. 전 지금까지 소비를 참 기특하게 많이 잘 했어요. 사람 도와주는 데 소비를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전 지금도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었지? 이 돈을 버는 건 신뢰란 말이에요. 그 신뢰를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도구 역할을 했지? 내 내재 가치를 어떻게 채웠지?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다른 사람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 30대 후반 한번 소통해봐야 다른 30대들아. 저처럼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럼 내가 특별하게 태어났을까? 아니란 말이에요. 나도 삽질하고 나도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봤고 한국에서 그래도 지금 2013년도에 와가지고 외국인으로서 여기까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건 막 한국말도 한국 사람 웬만한 한국 사람보다 잘해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소비를 잘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린 누구나 다 영원히 소비자예요. 영원히 소비자라고 하는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린 시간을 난 시간을 요즘에 멈췄으면 좋겠어요. 왜? 시간이라고 하는 건 내 편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빨리 시간 멈추고 어때? 난 내 길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왜? 불면증 때문에 시달렸던 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어때요? 내 뇌가 망가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시간을 멈출 수 없어요, 근데. 봐봐. 시간이 내 편일 수도 있고 내 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소비도 마찬가지예요. 소비도 내 편이 아닐 수 있고 내 편이 만들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전쟁 중이에요. 불면증하고 전쟁 중, 소비 전쟁 중, 영적인 싸움 전쟁 중, 수많은 것들하고 싸워서 어때요? 우리가 어때요?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 해결하는 게 어때? 우리 창의력을 우리한테 어때? 그거를 허락했어요, 하나님. 그럼 그걸 테이크 해가지고 어때? 싸우면 돼요. 싸워서 이기면 돼요. 이것도 허락하고 이것도 하나님 시간표니까, 그죠? 그럼 다시 돌아오면 소비가 왜 중요하고 소비가 어떻게 우리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냐? 소비가 지출이 되고 지출이 투자가 될 수도 있고 그 투자가 복리의 힘으로 어때?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고 교회에다가 1년에 내 전 재산을 털어놔봤자 얼마 되겠어요? 근데 내가 복리의 힘과 내가 경제적으로 여러모로 사업도 그렇고 내가 투자할 줄도 알고 하다 보면 어때요? 10년 동안 누구는 어때? 따박따박 교회에다가 막 100만 원, 1000만 원씩 막 현금 잘해요. 근데 10년 뒤에 총 계산해 보니까 복리의 힘으로 누구는 1년에 100만 원도 못하고 10만 원도 못해. 예를 들면. 근데 누구는 어때? 우선순위를 제대로 둠으로 인해서 그 역할을 잘 함으로써 도구 역할, 내재 가치를 잘 채워 넣음으로 인해서 10년 뒤에 한 방에 모든 성도들이 합친 금액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왜 대부분 사람 그렇게 못하는지 알아요? 다른 사람들 눈치를 봐요. 심지어 목사의 눈치를 봐요. 네. 아, 내가 저렇게, 나도 저렇게 헌금을 해야 되는데.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어때요? 또 다른 사람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만의 줏대가 없어요. 자기만의 내재 가치를 키우는 그 힘이 없어요. 왜? 맨날 헷갈리고 맨날 이게 맞고 저게 맞고 갈등하느라 어때? 이 인생이 시달리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사탄 마귀가 그걸 제일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소비를 어때? 소비는 시간처럼 흘려 지나가게 하는데 거기서 내가 정신을 못 차리면 어때? 계속 얻어맞는 거예요. 시간이 내 편이 될 수 없고 소비가 내 편이 될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똑바로 만들려면, make it right 하려면 그 우선순위를 내가 안 챙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먼저 지불해야 돼. 그래야만이 내가 제대로 통제할 수 있어요. 제대로 통제 못하면 대부분 개돼지들이 하는 짓을 내가 똑같이 하게 돼 있어. 왜냐면 그게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규모 경제에 주는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 어디 가서든 다 규모 경제. 그래서 내 개인 파워가 스스로 그렇게 내재 가치를 만들지 못하면 그냥 좆되는 거예요. 어떻게 소비에 대한 패턴, 구조, 그리고 이게 어떻게 내 삶을 변화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더 말을 하라고 하면 새벽 2시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출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이 얘기가 좀 많이 와닿거든요. 그래서, 음, 사실 저도 PCM 만나고, 지출이 많이 줄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에 반면에 교육에 투자하는 거랑 책 사는 거랑 이런 지출을 좀 늘기는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맞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지금 인생이 바뀐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책을 100권을 읽으면 그 속에서 한 권을 농축해낼 수 있다라고 했던 그 말도 되게 많이 와닿거든요. 아, 이게 책을 읽으면서도 나한테 맞는 하나를 뽑아내는구나. 이거는 진짜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게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진짜 많이 배우는데 오늘도 네, 하나 또 배워가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좋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쩌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봐야 된다라는 것도 또 한번 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네, 답변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대표님께서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저주의 7년이라고, 네, 그 기간이 있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성공은 진짜 어렵고, 이제 버티는 고단함과 지루함의 시간도 필요하고, 또 그 구간을 또 어떻게 버티느냐, 어떤 성찰을 하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대표님께서 지금, 좀 이제 안 풀리고, 뭔가 인생에서 버티고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조언의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인생이 안 풀린 사람들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저주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7년의 저주라는 키워드를 쓴 거예요.
7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흔히 럭키 7번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인 그것도 그렇고 책에서도 7이라는 숫자도 보고 10이라는 숫자를 전 숫자에 좀 그걸 의미 있게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전문성을 가지려면 10이라는 숫자가 넘어가야 되고 또 7이라는 숫자가 되게 의미 있는데 그 7이라는 숫자가 왜 의미 있냐를 보면 저한테는 그 7이라는 숫자가 저주의 7일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일 어려웠을 때 그 7년을 견디지 못하면 그 7년이 연장이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이 여자랑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여자 몰래 내가 바람 폈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바람 피는 그 날짜부터 7년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내가 지금 본업이 있어요. 본업이 있는데 이 본업이 돈은 돼. 근데 이 본업이 뭔가 하기 싫어. 예를 들면 청소일을 하는데 청소일은 하기 싫어요. 예를 들면. 근데 어느 다단계 저직 같은 데 들어가는데 다 나를 막 완전 막 축하하고 막 나를 막 엄청 대단한 사람처럼 취급해줘요. 그러면 어때? 바람 피고 싶은 거예요. 그걸 바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래 청소하는 개인 사업자인데 갑자기 다단계 같은 데 들어가면 어때? 왠지 내가 뭔가 큰 리더가 될 것 같고 큰 어떤 그룹을 운영하는 어떤 리더 막 그런 어떤 상상을 펼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좋은 무대에 올라서서 좋은 수트라든가 이런 걸 입고 좋은 이런 어 이렇게 그 어쨌든 그 다단계에서 하는 그런 짓거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막 무대 위에 서가지고 쇼맨십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스피치는 그런 강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돈이 안 되거든요, 보통. 네. 차라리 청소 일을 하면서 오히려 거기서 니치마켓, 거기서 틈새 시장을 찾아가지고 오히려 그걸 극대화해가지고 돈이 안 되더라도 그걸 극대화하는 건 다른 거 없거든요. 거기서 돈을 세이브해가지고 금융에 투자해가지고 오히려 앞으로 10년, 20년 지났을 때 백만장자 되기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 바람 펴가지고 백만장자 되는 건 없어요, 세상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 하냐면 그게 싫다는 이유로 어때요? 그 감정적으로 어때요? 다른 데 바람 피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자 얘기한 것 같지만 본업에 대한 얘기하는 것 같지만 바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우리 인간의 속성을 어떤 한 본질적으로 접근하거든요. 본질적으로 접근해야 제일 깔끔해요. 왜냐면 그게 다 어딘가나 다 통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저주의 7년이라고 하면 그게 그런 뜻이에요. 내가 인생이 안 풀린다? 가만히 보면 내가 자꾸 조금 인생이 풀릴 것 같은 7년을 누적했는데 그 7년을 채우지 못해가지고 자꾸 그 7년을 연장하면 어때? 저주의 7년이 계속 평생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겨우 여기까지 왔어요. 겨우 내가 인생이 풀릴 것 같아. 근데 인생이 풀릴 때 우리가 마탱이 간단 말이에요. 먹튀하고. 그때 어때요? 마탱이 갔을 때 기존에 내가 인생이 풀리면서 나랑 함께 나를 도와줬던 사람을 어때? 배신하게 되면 저주의 7년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네. 전 제 수강생들에게 제 거를 먹튀하고 저한테 어쨌든 협박을 하고 등에 칼을 꽂고 막 심지어 소송까지 저한테 막 던지고 판사 앞에서 막 거짓말까지 하는 거 제 눈으로 똑바로 봤거든요. 네. 그런 모습까지 내가 보면서 뭘 생각했겠어요? 쟤 진짜 불쌍하고 쟤 진짜 앞으로 어떡하냐 쟤는. 나를 만났을 때 인생이 가장 좋았어요. 근데 내가 없어지면 그 사람 인생이 과연 좋아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돼야만이 그 사람이 오히려 역으로 돌아와서 협력할 틈도 있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한테 그렇게 잘 대해준 사람은 피 한 방울 안 섞이고 그런 사람 인간이 없어요. 나 같은 호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걸 영원히 못 만나요. 그 말은 뭐냐? 7년의 저주 그 사람은 계속 연장이 돼요. 그 사람 나이가 적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이에서 계속 다음. 그 자녀들도 이걸 못 배우면 어때요? 20대, 30대, 40대 계속 7년의 저주가 연장되면 어떨 것 같아요? 인생의 인간 관리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회피해야 되고 가장 두려워할 대상자가 7년의 저주예요. 7년의 저주는 건강도 있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있고 돈도 있어요. 예. 내가 내 자신이 주제 파악을 못해서 마라톤에서 마지막 1km만 남기고 상위권에 들어가려고 1km만 남기고 길을 쓰다가 실신해서 거기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면서 그걸 더 make it right 하려고 하다가 예, 불면증까지 심각하게 지금 걸려가지고 지금도 계속 치유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내 주제 파악을 건강 안에서는 못한 거예요. 이해돼요? 왜 과거에 내가 그렇게 잘했던 것들을 내가 그렇게 훈련을 안 하고도 난 또 잘할 수 있다라고 내 스스로 때 나를 과대평가했단 말이에요. 체력적인 면에서. 근데 내가 그동안에 내가 내 자신의 체력을 내가 어떻게 대했냐? 거의 항상 저는 누워있는 걸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마라톤을 뛰어요? 네. 허리도 안 좋아요. 근데 마라톤을 뛰는 마인드는 좋다 보니까 어때? 내 신체하고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서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나를 모르면 7년의 저주가 쉽게 걸리기 쉬워요. 근데 내가 이 건강의 문제 언제 해결할 수 있냐?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내가 살아남으려면 7년은 버텨야만 어때? 그 다음 단계 또 있겠죠. 7년 저주 건강 문제를 내가 또 해결하고 나면 어때? 나한테는 엄청난 또 자신감이 쏟아붓겠지만 7년의 저주는 실제로 존재해요. 그게 더 빨리 해소되는 걸로 하려면 건강, 인간관계, 돈, 이 삼각형이 제대로 잘 맞아 떨어지면 7년 저주도 때 훨씬 더 줄어들겠죠. 근데 어느 한 사람, 한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어느 한 카테고리에 있어서도 7년의 저주를 경험을 못하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진짜 제 경험에 기반해서 또 다른 데이터 기반에서 말씀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경험을 못 하잖아요. 그 사람은 영원히 그 카테고리에 어느 게 하나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충족이 되면 다른 것도 요렇게 조져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게 전략이 선단 말이에요. 서로 힘을 준단 말이에요. 실현의 저주는 있어요. 저는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인생에 왜 있어서 내가 돈이 계속 안 풀리고 돈이 안 될까를 보면 7년을 채워졌냐 물어봐요. 그 본업을 7년 동안 네가 열심히 했냐 물어봐요. 아니? 그 본업이 돈 안 되면서 7년을 해봤냐? 그 사업을 7년을 해봤냐? 아니? 안 해봤어요. 전 딱 7년을 해봤어요. 7년 이후에 순수익이 딱 나오더라고요. 9년 만에 억대한 멍 됐고 7년이 시달리는 7년에 항상 카드값에 시달리고 7년에 항상 주변의 관계도 시달리고 20대다 보니까 건강까지는 시달리지 않았어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7년의 저주는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 7년의 저주의 키워드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표현이 되는지 모르는 전 수강생들한테 이걸 항상 조심하라고 주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하나의 그 사업을 7년을 네, 가져간다. 그리고 어쩌면 이런 것도 이 속성을 알아야지만 내가 지금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또 알아야지만 이것을 또 끌고 갈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거네요. 네. 오늘도 네, 많은 것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 감사합니다. 파이팅이요. 네.